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숙지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 이상 7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 물어봤습니다. 눈의 합은 뭐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쭉 가실 수가 있죠. 이때 나오는 이제 뭐 경우의 수를 좀 알아보게 되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런 식으로 뭐 대칭 구조만에 쭉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학습이 돼 있으면 매우 편리하게 좀 풀이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 이상 7 이하를 해주면 4, 5, 6에 나오는 가지수니까 15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 주게 되면 매우 편리하겠죠. 그러니까 기초 이론 공부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그냥 이론 공부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키포인트는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 마이너스 루트 안에 있는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범위 생기는 거죠. 10 마이너스 x로 되어 있을 때 이제 10 마이너스 x 이것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분모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건 많은데 0이 되면 이제 큰일 나죠. 분모에서 분모값이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살짝 이제 함정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x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1부터 9까지 9개입니다 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분모 부분 일단 루트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은 기본 항목인데 분모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때 이제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이런 사실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자연수 XYZ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순수한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풀 때는 개수가 큰 거, 이 Z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석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1이 되게 되면 X 플러스 2Y에서 3을 빼니까 이제 10 이렇게 처리 되겠고요. 그럼 이제 뭐 Y 자체가 지금 1, 2, 3, 4까지 되나가요? 5가 되면 또 10이 돼서 좀 안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고, 요 값이 2가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또 3을 더 빼는 거니까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y 값은 그럼 1, 2, 3까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3이 되게 되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y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3을 또 더 빼니까 4 이렇게 되니까 y 값이 그러면 이제 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죠. 뭐 더 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네 가지, 세 가지, 또 한 가지 이렇게 좀 합해진 거니까 전체는 뭐 8가지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가 큰 이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해간다.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다음에 또 그다음 y를 중심으로 또 해석하죠. 이런 좀 논리적인 절차를 좀 잘 이해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잘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fx수 함수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역함수 형태의 관계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뭐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사이 관계를 이용하면 되죠. 원래 함수 이제 7을 대입해주면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을 때 역함수로 가면 이제 마이너스 4를 넣으면 7이 되는 거죠. 요 관계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f에다가 7을 좀 대입해 주니까 7a 플러스 1 해서 마이너스 루트에서 더하기 2 해준 결과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항시켜서 루트 7a 플러스를 해주면 이제 6이 되겠고 7a 플러스 1은 이꼴 3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35에다가 a 값은 그럼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f16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마이너스 루트 1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겠죠? 더하기 1에다가 이제 플러스 2 해서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5, 6, 30, 81이니까 마이너스 9로 풀리는가요? 마이너스 9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A값을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연산이니까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5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이렇게 처리되어 있군요.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어가면 되죠. 첫 번째 이제 0이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좀 주의해서 4가지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그 온 숫자를 하나 이렇게 좀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이런 형태로 제곱제곱 좀 줄어들어가면서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16 곱하기 이게 이제 전부 다 곱하기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면 6, 36에 96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 좀 답이 돼가는 거. 0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 자리에 0 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신경 써가지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36의 약수의 개수, 540의 약수의 개수 각각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4, 9, 36이죠. 3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소인수분해 해주면 되겠고요. 약수의 개수는 요 지수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서 곱하기를 좀 이렇게 진행해주면 되니까 9개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27 곱하기 2 해서 54에다가 그 다음에 10은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하면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제곱에 3 세제곱에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3 곱하기 4 곱하기 2 해서 개수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24개 이렇게 쳐서 이게 이제 B가 되겠죠? 일단 이제 B-A를 구하라 하니까 24에서 9를 좀 이렇게 뺐으니까 결과는 뭐 15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소인수 분해를 좀 꼼꼼하게 좀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에다가 이제 더하기 1을 해서 이런 형태로 공식처럼 이제 되어 있는 거죠. 해서 구해가는 것이 약수의 개수다. 약수의 개수 구해가는 방법 확실하게 잘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그림은 두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 y에서 x로 가는 함수 fg가 좀 나와 있습니다. 대응하게 다 나와 있죠. 합성함수, 역함수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합성함수, 역함수 하게 되면 이제 순서가 바뀌는 걸 좀 조심해야 되죠. g 역함수에다가 f 역함수 이런 곳에다가 1 대입해 주는 부분들. 그럼 이제 해볼까요? 이제 역함수 해야 되는데 f 이제 거꾸로 가야 되죠. 1의 역함수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럼 결과는 이제 g 역함수의 3입니다라면 되겠고. g 함수에 또 3이 또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러면 이제 4입니다라고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일단 이제 뭐 순서 자체가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좀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풀어야 될 것을 좀 살펴보면 또 순서가 바뀌어 가는 거니까 f 역함수에다가 g 역함수 3에서 g 역함수 3 해주면 이제 4가 되는 거니까 f 역함수 4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4가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뭐 9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결과는 나왔는데요. 이거 좀 뭐 더하기 해가면 결과는 뭐 13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하게 되면 각각 역함수가 되는데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가는 절차, 이 부분들이 좀 학습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허브 농장에서 로즈메리 화분, 그 다음에 라벤더 화분 3개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뉘는데 같은 종류 화분끼리 저를 이웃한다 해야 되겠죠? 이웃하면 이제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렇게 되면 이제 묶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두 개의 덩어리가 되겠죠. 로즈메리 화분, 그 다음에 라벤더 화분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두 개의 화분을 좀 나열하는 거니까요. 일단 뭐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면 그냥 이거 파괴주면 되죠. 근데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3개의 화분들이 있는데 순서를 바꿔가는 거니까 3 팩토리얼,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3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되니까 36에 72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웃할 때 풀이 원리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x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무리함수의 최소값 가르쳐주는데 최대값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뭐 최대 최소는 뭐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데 무리함수는 이렇게 이제 각 사분면 부분으로 이제 가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2사분면을 갈 때 이제 마이너스 x 이런 형태, 주어진 그래프가 이제 2사분면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정역이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5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5를 대입했을 때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a 플러스 5에다가 더 마이너스를 한 결과가 5입니다. 6에다가 3이 되겠죠. 루트 a 플러스 5는 이퀄 6에다가 약분해서 3 처리 되겠고, a 플러스 5는 제곱해서 9 되니까 a 값은 4입니다라고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제 뭐 마이너스 12를 좀 대입해주면 되겠죠. 2배에 그러면 a 값 4인데 이제 마이너스에 플러스 12 쓰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결과 자체는 16이 4로 풀린 거죠. 그럼 8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결과는 최대값은 뭐 7입니다라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4를 대입해주면 16에 4로 풀니까 8 맞죠? 8에다가 빼기 이렇게 처리했는데 결과 자체가 왜 이러죠? 여기서 이제 7 이렇게 처리 되는데, 이게 좀 A 값하고 최대값을 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A 값은 4하고 최대값 7 이렇게 나왔으니까 결과 합해서 11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보기에도 뭐 최대값 구했는데 보기 없어가지고.
자, 일단은 뭐 무리 함수 최대 최소 부분들 이제 그래프 뭐 일단 전체적으로 뭐 최대 최소 문제는 뭐 그래프를 좀 그려서 이곳에다가 이제 정의역을 좀 표시해가는 것이 항상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을 보고 2, 4분면 방향 그래프 그려서 주어진 최소값 부분 해서 이제 미지수 좀 찾고 그 다음에 좀 대입해서 최대값 구해가는 절차 되셨습니까?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최대 최소를 해결해 간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평이동했더니 다시 유리함수 그래프가 돼서 겹쳐진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A, B, C 값을 구해다 이런 얘기인데 유리함수는 뭐 정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정근선 X는 1, 정근선 Y는 3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래프 모양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X-1, 그 다음에 3배의 X-1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플러스 A에 대해서 요 모양도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나중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X는 0에다가 고 Y도 0이 되는가요? 이런 모양이 있다면 평행 이동을 X축으로 B만큼 되는데요.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축으로 C만큼 이렇게 쳐야 되는데 C 값은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쳐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뒤에 있는 뭐 3 플러스 A 부분하고 21 마이너스 A 부분을 둔 결과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2A는 18입니다라고 해서 A 값은 9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개의 값을 다 더하게 해주면 9에서 4를 빼야 되는 거니까 정답 5입니다라고 들어가는 그런 내용. 일단 뭐 유리 함수는 뭐 평행이동했을 때 점근선이 중요하게 평행이동 역할을 해간다라는 사실들 기억하면 뭐 자연스럽게 좀 풀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분차에 남아있는 이 부분들이 값이 좀 같을 때 값이 좀 이렇게 같아졌을 때 이제 그래프 모양이 겹쳐진다는 사실들 기억하면 뭐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조합에서 두 개의 계산 결과가 좀 같아진다 이런 얘기인데 조합의 좀 성질들을 물어본 거죠.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 부분하고 n 컨비네이션 n-r 부분들이 같습니다 라는 이론들 좀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5 더하기 7 계산 결과가 좀 n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n은 12입니다 라고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r하고 r-3 이렇게 좀 더하게 해주면 결과 1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 r은 14 이렇게 처리해서 R 값은 또 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순율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럼 이제 12 퍼미테이션 7 나누기 8 팩토리얼 이렇게 쳐야 되는데 12부터 최곡제가 7개를 곱해야죠. 12, 11, 19,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고 7, 6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 다음에 이제 8, 7, 6, 5, 4, 3, 2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일단 8, 7, 6 보이니까 이렇게 좀 소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4, 12, 2, 5, 10 이렇게 소거하게 되면 뭐 10이라고 구하고 이제 두 개가 남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열심히 좀 하게 되면 뭐 답은 99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합에서 이렇게 좀 조합이 이 컨비네이션 기호가 갖고 있는 성질이죠. 성질을 좀 기억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n하고 좀 r을 구해 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순열 계산하는 방법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부분 뭐 합성함수를 좀 여러 번 하나 이런 표시 되어 있고요. 아이쿠 아주 많이 하는데요. 2023번 했을 때 결과를 좀 물어봤습니다. 뭐 규칙성 물어보는 거죠. 일단 f1을 물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결과 나오겠고 뭐 두 번 한 결과를 좀 물어본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빼기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플러스로 바뀌고 약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3분의 2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바뀌면서 또 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맨 처음에 대입한 2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세 번마다 규칙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3 이렇게 처리된다는 이야기는 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되는 거니까 그냥 F2를 구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뭐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렇게 좀 첫 번째 계산에 나온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가 여러 번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뭐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식으로 해도 되는데 숫자로 하면 이제 더 편리할 연산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해서 규칙을 좀 찾아가는 것이 프레이 키포인트니까요.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꼼꼼하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숙지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6가지 색연필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을 칠하려고 합니다. 같은 색 중복해도 좋고 인접한 부분 다른 색 칠한다. 칠한 경우수를 물어봤습니다.
면의 색칠하기는 가장 많은 면 접하고 있는 지금 보면 A하고 C가 되겠는데요. A하고 C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칠하는 거죠. 그럼 뭐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저는 뭐 A를 기준으로 해서 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C 칠하면 그 다음에 좀 결과가 좀 나오는 것 같죠. 일단 색깔이 6가지 있으니까 6가지 칠하면 되겠고 다른 색깔 가지고 있으니까 5가지 이렇게 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B하고 D 이런 식으로 좀 칠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B 칠할 때 AC 칠한 색깔을 좀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4가지, D도 역시 4가지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곱하기니까 30 곱하기 16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면 48 이렇게 되니까 480까지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면의 색칠하기는 가장 많은 면 접하는 곳을 제일 먼저 칠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에 10개의 점이 있습니다.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 개수. 직선은 뭐 2점이 필요한 거니까 C 컴비네이션이 해주면 이제 전체 가지수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좀 빼기를 해줘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곳에서 2점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걸 하더라도 다 똑같은 직선이 되는 거니까 O 컴비네이션이 이런 부분을 좀 빼줘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모두 다 빼버리면 안 되죠. 자기 자신 하나 좀 이렇게 남겨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거 좀 2번 좀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3개가 있는 부분이 있죠. 3 컴비네이션이 이런 부분들도 똑같이 해서 한 번 또 더 빼줘야 되겠습니다. 5, 9, 4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여긴 2배에 10에서 1 빼니까 2, 9, 18 이렇게 처리되면 있고 3에서 1, 3 컴비네이션이 3에서 1 빼니까 2 빼기 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이제 18에 20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25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B번이 정답이 되가는 경우 일단 뭐 전체 가지수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을 빼겠다 하는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남기는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모두 다 빼버리면 자기 자신 직선이 사라져가는 거니까 이런 내용 좀 참고해 가지고 꼼꼼하게 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명의 수험생이 일렬로 놓인 N개의 똑같은 책상에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수험생 사이에는 반드시 빈자리가 생기도록 앉는 경우의 수가 210가지다 라고 되는데요. 수험생이 앉는 자리수를 빼고 나머지 의자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서 놓게 되면 되죠. 그럼 이제 의자 개수가 n-3개의 의자가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틈에만 이렇게 들어가서 앉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n-2, 그 다음에 n-3, n-4 이런 식으로 줄여가면서 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1, 7, 3, 21, 2, 50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그럼 뭐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일 큰 숫자가 제일 큰 숫자로 접시면 되죠. n-2가 이제 7 이렇게 처리되니까 n은 9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상대방인 의자를 좀 먼저 이렇게 좀 나열해 가는 건데 의자 나열 개수가 한 가지니까요. 근데 의자가 쭉 나열됐다. 그런데 틈 개수만 좀 정확하게 잘 계산해서 첫 번째가 n-2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내용 좀 신경 써 가지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풀이할 문항은 16번입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무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 물어봤습니다. 일단 정분선부터 조사해야 되겠죠. x 값이 마이너스 c 되는데 정분선 x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c 값이 1입니다. 결과 나오면 되겠고요. y는 정분선 이제 2 되는데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니까 a 처리해서 a 값은 또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좌표가 있죠. x에다가 좀 0을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c분의 b 처리되는데 C 값이 1이었으니까 이게 B가 되겠고 그 B 값이 1입니다라고 해서 B 값마저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제 그려야 될 GX 그래프라는 식은 루트 2X B가 1이었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모양 되겠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X축으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만큼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이동했고 그 다음에 Y로 1만큼 평이동해서 1,4분의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간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좀 풀면 되겠습니다. 치역은 1보다 큽니까? 맞고요. 정역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큽니까? 맞습니다. EX, 루트 EX 부분들 평이동 시킨 거냐? EX 부분이 그대로 일치가 되죠. 평이동 시켰습니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역함수 되는데 정역이 1보다 크다. 원래 치역이 1보다 큰 거니까 일단 이걸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X는 루트 2y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이항시켜서 제곱하게 되면 2y 플러스 1 부분들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2y 해서 일단 뭐 전개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는데 이게 소거가 되죠.
이런 모양에다가 우리가 좀 어떻게 주면 됐을까? y로 좀 나눠주면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1이 생겼으니까 좀 안 되겠죠. 2분의 1x 4번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이 좀 미스가 있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는 3, 4, 4분면을 지나죠. 1, 2, 4분면 지나는 거죠. 여기 지나지 않죠. 이렇게 맞는 이론.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4번이 좀 잘못됐습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어떻게 좀 잘 그려갈 수 있느냐,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 가지고 내 특정한 좌표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 되는데 이건 시작하는 점이 얼마나 평행이동되어 있느냐, 몇 사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느냐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보기를 좀 해석하는 그런 절차 되죠. 각각 함수의 이제 중요한 특징들을 좀 살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5켤레의 구두 10짝 중에서 4짝을 좀 선택하겠습니다. 한 켤레만이 짝이 맞는다 라고 되어 있죠. 5켤레 되어 있으니까요. 5켤레 중에서 한 켤레를 딱 선택하게 되면 그럼 이제 그곳에 이제 2짝의 구두를 좀 딱 선택한 거니까 2짝은 좀 해결됐고요. 나머지 이제 2짝 부분들이 짝이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4켤레가 되어 있으니까 4켤레의 남은 구두에서 2켤레를 좀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 구두의 이제 왼쪽 구두냐 오른쪽 구두냐 얘기가 됐으니까 2 곱하기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는 절차. 맨 처음 짝이 맞는 구두 선택하는 가지수, 그 다음에는 짝이 안 맞는 구두를 선택하는 가지수 6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신발점 선택하는 과정.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30 곱하기 4 이렇게 쳐주면 되는가요? 이제 12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리적인 절차 조금 좀 이해하고 있으면 좀 쉽게 접근 가능한데, 이게 좀 신발은 또 왼쪽 신발 오른쪽 신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개념적으로 좀 헷갈리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이 풀이 절차를 꼼꼼하게 좀 잘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수가 0을 중심으로 좀 두 개 파트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역함수고 둘러싸인 부분 이렇게 물어봤는데, 역함수 구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제 역함수 관계되어 있을 때 철저하게 이제 y는 이꼴 x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3x 4에서 3x 플러스 루트 처리돼서 여기 좀 4 부분에서 0보다 작을 쪽, 클 때는 좀 3분의 x에서 이렇게 이제 y는 이꼴 x 만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이를 열심히 구해가지고 이 넓이를 2배 해주면 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만나는 교점부터 찾아야 되는데, 3x 플러스 4하고 y는 이꼴 x하고 만난다 이렇게 쳐야 되면 2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많은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결과가 되어주면 되겠고요. 다음 3분의 1 x 플러스 4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주면 3분의 2x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이항시켜서 3분의 2x 2에다가 그러면 x 값은 이제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교점 자체가 6,6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점에서부터 거리를 좀 구하게 되면 이 거리 자체가 8 루트 2에서 이제 거리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8 루트 2를 밑변 길이로 좀 쓰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0,4에서부터 직선까지 x-y는 0 해서 그럼 루트 2분의 0, 4 집어넣으면 절대값에 좀 더 4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 부분들을 좀 높이를 써가지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분의 1에다가 원래 2배를 해야 되죠.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길이, 그 다음에 높이가 루트 2분의 4 이렇게 처리해주면 약분되고, 그럼 또 약분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48, 32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역함수 구하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둘러싸인 부분 이 넓이를 좀 2배 하겠다. 이렇게 좀 처리해간다는 사실,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연산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잘 풀 수 있으니까요. 역함수 관련 문제들은 항상 y는 이꼴 x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거를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은 홀수에 대응되고요. 그 다음에는 계속 좀 값이 좀 커져가야 되는 거죠. 증가 함수 이런 형태로 조건이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뭐 벤 다이그램 그려가면서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1, 2, 3, 4, 5, 6, 7, 8 이렇게 쳐야 되는데 F3이 홀수가 된다니까 뭐, 근데 1은 될 수가 없죠. 1이 되게 되면 이제 1, 2가 가서 대응될 부분들이 짝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는 1, 2, 3, 4 되고, 여기는 이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될 때 3이 5가 대응되는 경우, 그 다음 이제 1, 2, 3, 4 1, 2, 3, 4, 5, 6, 7, 8 했는데 3이
7이 되는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뭐 1, 2가 1, 2 쪽에 대응돼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4는 이제 4, 5, 6, 7, 8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함수를 구하면 되겠고, 그다음엔 1, 2가 1, 2, 3, 4에 대응돼야 되는데 이건 뭐 4개에서 2개를 좀 선택하면 되죠. 그다음엔 4는 6, 7, 8 이곳에 이제 대응되면 되는 거니까 가지수가 뭐 3가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1, 2가 1, 2, 3, 4, 5, 6, 6개에서 또 2개를 좀 선택하면 되겠고, 4는 뭐 8이니까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가지수를 이제 전부 다 더하게 해야 되니까 5 더하기 6, 3, 18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거 3, 5, 1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러면은 20에다가 38 해서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는 부분들 선택만 해주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제 연결 시켜갈 수 있는, 대응시켜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합을 이용해서 풀어간다라는 사실, 조합을 좀 이용한다는 사실들 이런 거 좀 기억해가면서 좀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조건을 메모하고 나머지 원소들에서 이런 조합 이론을 좀 적용한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뭐 무리함수는 뭐 그래프를 그려서 좀 살펴보면 되죠.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y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좀 그려가야 되겠습니다. 1 마이너스 이렇게 좀 평행이동.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됐으니까 3, 4분면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만나면 되니까 이건 기울기 마이너스인 걸 뭐 벌써 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좀 접할 때 구해가면 되겠죠. 접할 때 구해서 이 사이 부분에다가 되는 기울기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마이너스 1이 작은 거 양이 되는 거니까 n 값은 벌써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기울기 구한 양수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해서 이 값만 좀 구하면 되겠다 라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또 이제 또 풀어야 되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은 이꼴 m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항시켜서 1 마이너스 mx는 루트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제는 뭐 제곱해서 풀이해가면 되겠죠. m제곱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m 이항시키니까 여기가 이게 제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돼서 이항시키면 플러스 3 되죠. 그러면 2m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1에다가 3 이항시켜서 4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판별식을 좀 열심히 살펴가야 되는 거죠. 판별식을 좀 살펴가면 되는 내용이니까 판별식을 좀 조사하게 되면 2m-3의 제곱은 16m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게 이제 0대에 들어가니까 제곱이니까요. 이때는 그냥 2m-3은 4m 하고 2m-3은 마이너스 3에서 풀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n값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뭐 안 되겠고요. 이것을 풀어가면 m값이 6m은 이꼴 3에서 m값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림 모양에서 m값이 좀 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것이 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1에서 또 마이너스를 빼서 정답은 뭐 2분의 3에서 풀이해가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이제 2분의 1만 구하면 된다라고 이제 그래프에서 결정되니까 이때는 또 이제 접할 때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판별식 0 되는 부분들 풀어간다. 이런 부분들이 귀결되는 그런 풀이법이니까요. 일단 거듭 강조하지만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1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직선하고 두 점에서 만납니다. OPQ 넓이가 30점 되어 있을 때 상수 K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x-2분의 k 플러스 1하고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11하고 만나는 관계식을 좀 구해야 되겠죠. x-2분의 k하고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처리가 되어 있겠고 곱하기해서 이항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죠? x-10에다가 x-2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다시 이쁘게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 플러스 k에서 좀 정리가 되는 건가요? 해서 식을 좀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p점을 알파 이렇게 처리해주면 뭐 q점은 저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는 뭐 직선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1 이렇게 여기는 뭐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1 이런 식으로 해서 좌표를 좀 넣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삼각형 넓이가 좀 나와 있는데요. 저는요, 삼각형 넓이로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이쪽에 이제 작은 삼각형들을 이렇게 좀 빼는 그런 형태의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1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2분의 11, 11, 11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전체 넓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에 또 밑변 길이가 또 1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높이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는 또 이렇게 알파 부분을 좀 처리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11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고요. 이 넓이 자체가 지금 33이다 라고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식을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했습니까? 근데 이걸 좀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되면 또 11제곱에서 사라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호가 바뀌게 되면 2분의 1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3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3에다가 6입니다 라고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좀 그럴싸하게 잘 됐나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루트 씌운 결국 이게 36 제곱하면 이렇게 36 이렇게 처리되는 이렇게 좀 식변해 갈 수 있는 거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2가 됐으니까 12제곱 빼기 4배에 알파 베타가 뭔가요? 20 플러스 K인가요? 20 플러스 K 이 부분들이 36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44에서 80배니까 64에다가 마이너스 4K는 36 처리가 되는데 뭐 4로 약분 한번 할까요? 그럼 이제 16 빼기 K는 이꼴 49, 3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이항시켜서 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답을 이렇게 구했죠. 일단은 뭐 넓이 자체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큰 삼각형에서 밑에 있는 이제 OPQ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빼기 해서 OPQ를 좀 표현해 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뭐 아주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접근하는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도형의 특징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 이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수식 정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만나는 좌표 부분들은 뭐 같다라고 해서 정리한 부분들 뭐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이제 정리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직선을 이용해서 y좌표를 때 센스 있게 좀 놓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우리가 좀 예,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2번 숙지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의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라고 하고 P를 한 변호하는 정삼각형을 S1 수선의 발을 내려서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엔 또 어떻게 했습니까? Y축에서 내려가지고 C라고 해가지고 또 P축에 정삼각형 어이쿠 정삼각형도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이때는 뭐 P점 좌표 하나만 잘하면 되겠는데요. 뭐 A 문자 쓸까요? A, 무리함수니까 루트 A-3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곧바로 넓이식 좀 되는 것 같습니다. S1분의 S2 이렇게 되는데요. 정삼각형이면 4분의 루트 3 해서 S1은 한 변 길이가 이렇게 되죠. 제곱하게 되니까 A-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A가 되는 거니까 A 제곱해서 4분의 루트 3에서 나오게 되면 4분의 루트 3 섞어되는 거니까요. 식 자체가 A-3분의 A 제곱해서 식을 좀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이제 최소값이 문제인데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식까지는 좀 해결되는데 이 부분들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분자의 차수가 높을 때는요, 실제로 좀 나누기를 하면 되죠. 1, 2차, 1차, 0, 0, 0 이 부분들을 1-3으로 나누게 되면 1에 1-3 되겠고 빼게 되니까 3, 0 이렇게 내려와서 3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3에다가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서 빼니까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플러스 3 더하기 a 마이너스 3분의 9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자가 역수되어 있으니까 a 마이너스 3 플러스 6 이렇게 만들면 되죠. a 마이너스 3분의 9 이렇게 처리해서 문자가 이제 완벽하게 역수가 되게 만들면 최소값을 구해갈 수 있는 산술기의 평균이죠. 2 루트 9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6 되는 거니까 최소값 12에서 구하면 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림이 있죠. 이렇게 뭐 정삼각형 그려질 게 뭐 당황하지 말고요. 한번 그래프 위에 처음 이렇게 되게 되면 좌표만 잡으면 되거든요. 좋아하는 문자 이용해가지고 좌표 싹 잡고 그러면 뭐 정삼각형 넓이 구해가는 공식이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제곱 넓이 구해가는 공식만 기억하게 되면 관계식 구해가는 것까지 뭐 어렵지 않게 접근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학습이 돼 있냐 싸움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차수가 높아지면 이렇게 나누기 해서 모양 살펴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니까 요 내용 기억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자가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서 풀이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마지막 문제. 어이구. 산술기하 평균까지 떠올려야 되는 좀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는데요. 설명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연습을 통해서 또 깔끔하게 또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숙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